와, 네, 여러분.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뜨거운 사막의 어떤 열기. 아주 건조한데요? 네. 서울시 마포구 요르단동에 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막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찍은 영화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황정민, 현빈 주연, 100억 이상이 넘는 제작비, 개봉 전부터 엄청나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2023년을 새로 열어젖힐 영화, 바로 교섭의 임순례 감독님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교섭에 대한 영화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25분을 뽑아서 교섭 영화 예매권을 2장씩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임순례 감독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소개를 드려보면 임 감독님은 1996년 새 친구로 데뷔를 하셔서 와이키키 브라더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제보자, 그리고 리틀 포레스트까지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을 연출하시면서 한국 영화사의 또 굵직한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 그런 감독님이시죠. 리틀 포레스트 이후에 5년 만에 새 작품으로 돌아오셨는데 네,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는 18일이 이제 개봉일이잖아요. 감독님 되게 궁금한 게 떨리세요, 여전히? 개봉할 때? 네. 20세기에 대비해서 21세기까지 온 사람으로서 뭐 떨리지 않고요. 네. 관객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봐서 네, 감사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독님 뵙고 이 고백을 하나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사실은 성덕이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진 와, 기억나세요? 진짜 젊었네요, 제가. 야, 머리칼도 많고. 예. 이게 네. 2008년. 진짜요? 네, 제가 대학생일 때인데 15년 됐네. 네, 제가 그때 영화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감독님 너무 팬이었는데 감독님이 저기 멀리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100m 달리기 해가지고 가서 막 인사드리고 사진 찍고 그랬었거든요. 매우 영광입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제가 그때는 정말 대학생이었는데 이런 날이 여러분 옵니다. 좀 남다르시죠, 저희? 네, 일단 저는 교섭을 시사로 먼저 봤어요.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들이 탈레반에게 납치되는 최악의 피랍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교섭 전문가인 외교관 재호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국정원 요원 대식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이 인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교섭에 나서는 과정을 정말 긴박하고 흥미롭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네, 일단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먼저 압도됐던 거는 그 광활한 사막 풍광이었어요. 정말 CG로는 구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장엄한 모습이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사막이라고 들었습니다. 요르단의 와디럼 사막이라고요. 굉장히 뭐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들도 많이 마션이라든지 훨씬 이전에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굉장히 대작도 촬영을 했었고 저게 또 7, 8, 9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더워가지고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제작기 영상에서 수건에 물자국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정말 간단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더위를 이겨낸다는 게.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평생 거기서 뭐 대대로 살아온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겁을 많이 줬어요. 일단 8월 말을 넘기고 찍어라. 왜냐면 8월 말에 찍으면은 너희 스태프들 아마 거의 대부분은 다 열사병이나 걸려서 문제가 생길 거다. 근데 저희가 황정민 씨 스케줄이 좀 굉장히 타이트해서 8월 말에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또 촬영을 하니까 저희 스태프들은 멀쩡하고 그쪽 스태프들하고 엑스트라 분들이 좀 쓰러지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인들 진짜 대단하다. 그게 바로 한국의 여름의 단련된 그런 게 아닐까.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가져와서 완전히 새롭게 창작한 영화라고 들었어요. 처음 제작사에서 이 영화를 감독님께 제안했을 때 거절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연출을 선택하신 이유가 또 궁금해요. 실화 사건이라고 이제 지금 지칭하신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기도 하고 사실 그걸 또 상업 영화 틀 안으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푼다는 게 사실 그 소재상으로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생각을 바꾼 거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자료를 많이 읽어보고 역사적인 어떤 환경도 좀 많이 보고 하니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자체가 유럽과 아시아의 중앙아시아에 있잖아요. 거기에 길목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침략과 찬탈을 당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것도 뭐 어떤 신념이 됐든 본인의 신념만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것들이 어떠한 비극과 뭐 리스크를 가져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수도 있고 또 국가와 국민의 관계나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외교관과 국정원이라는 어떤 직업적인 그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근본적으로 사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외교관이랑 국정원 요원에 집중해서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찍으셨던 제보자도 좀 떠올랐거든요. 그 제보자의 경우에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추적하는 PD의 관점에서 영화를 전개했다면 또 이번 작품은 외교관과 국정원 요원 이렇게 포커스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뭐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고 뭐 어떤 시사 고발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줄기세포가 어떻게 조작됐고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걸 밝히는 영화가 아니라 그 언론인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리스크와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진실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언론인과 제보자,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 본질적인 어떤 인간의 품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교섭 같은 경우도 외교관, 국정원이라는 직업 그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뭐 국가는 무엇이고 뭐 생명이라는 거, 특히 국민의 생명이라는 건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장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외교관 제호 역할에 황정민 배우가 이제 열연을 하셨는데 2001년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 신인 감독과 신인 배우로 만나신 거잖아요. 21년 만에 좋은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뭉클했어요. 근데 일단은 황 배우님이랑 감독님이랑 아주 허그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정민 배우가 조금 한국에 그 다음에 드라마 촬영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좀 먼저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 배우가 마지막 커트를 찍고 이제 서로 간에 뭐 감사와 아쉬움과 뭐 그런 것들이 뭐 교차되는 장면일 것 같아요. 황 배우님의 얼굴이 술통. 네. 촬영이 촬영이 얼마나 고됐을까. 네네. 네. 그래서 뭐 술은 당연히 아니고 네네. 이제 원래 피부톤이 빨간 데다가 이제 더우니까. 네. 황 배우님 인터뷰했던 거 제가 보니까 임순례 감독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큰 배역을 신인 때 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정말 촬영 현장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무조건 할 생각이었다라고. 그래서 어떤 좀 기대를 하시고 촬영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황 배우님. 이렇게. 황 배우는 사실 캐스팅하기 굉장히 어렵고 흥행 뭐 보증 수표잖아요. 뭐 상당 부분 이제 흥행이 담보가 되는 그런 배우로 성장을 했고,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뭐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일 거고, 그런 부분 외적으로 좀 기대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내적으로는 뭐 단순하게 정말 뭐 외교부의 어떤 교섭 담당관 그런 캐릭터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자기 어떤 신념도 있고 되죠. 자기 중심도 강하게 있고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이렇게 영화를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는, 에너지가 있는 그런 배우가 필요해서 이게 황정민 배우가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다행히 이제 그런 황 배우가 또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 캐스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의 빚을 갖고 있었던 부분하고 얽혀서 그렇게 됐는데, 황 배우가 와이키키 브라더스에 사실은 소개가 안 될 뻔했었어요. 진짜요? 네, 처음부터 캐스팅 된 게 아니고 그게 2000년도 초반에 뭐 지상 최대 오디션 이래가지고 뭐 배우 캐스팅하기 힘든 한 9개 영화 프로젝트가 대학로의 무명 배우들을 상대로 오디션을 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0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 명 한 명 볼 수가 없으니까 이 감독님들이 이제 9명 딱 앉아 있고 그 배우들은 10명씩 들어와서 나는 이런 영화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약간 1순위, 2순위, 3순위로 썼는데 황정민 배우는 3순위 안에 와이키키가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0명이고 시간이 짧으니까 뭐 이렇게 감독님들은 자기 작품을 1순위로 쓴 배우 위주로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10명이 딱 서 있는데 황 배우님이 뭐 이렇게 막 매끈하게 막 사람 눈길을 끄는 미남형이 아니잖아요. 그때도 얼굴은 빨갰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뭔가 이렇게
뭐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남다르게. 네, 이상하게 제 작품을 픽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약간 옆모습을 좀 보고 싶다고 프로필 좀 보여주시겠어요? 했더니 이제 옆에 한번 돌고 나갔거든요. 그게 다 연기 안 하고요? 아니, 연기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짧아. 10명씩 들어오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하차하게 돼서 제가 갑자기 그 황 배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조 감독한테 그 배우한테 연락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지하철 1호선인가 학점 공연 때문에 부산에 가 있었어요. 연락을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득달같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인연으로 이제 알키키에 출연을 했고 이후에는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제 뭐 그런 배우가 된 거죠. 그걸 순간적으로 어떻게 포착해내셨을까요? 저의 공덕이죠. 진짜 이 영화에서도 그 불같은 에너지로 영화를 끌고 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현빈 배우와의 어떤 케미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재호와 대식은 인지를 구출하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뭐 옷 입는 스타일부터 가치관까지 이 두 사람의 그 팽팽한 긴장 관계가 영화를 계속 끌고 가는데 그 두 사람의 역학관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대식은 캐스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배역이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국정원 요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하고 좀 다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고 맡겨진 자기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책임감을 다하고 굉장히 뭐 상남자 같은 그런 스타일의 역할을 좀 현빈 씨가 좀 기존의 이미지하고 좀 약간 변신하면서 그런 걸 보여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이미지를 한번 좀 끌어내보고 싶었어요. 다행히 이제 황정민 씨하고 뭐 둘이 사석에서는 굉장히 친한 관계인데 영화는 같이 한 번도 안 해봤었던 사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케미들을 한번 매칭을 시켜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독님께서 또 신인 배우, 좋은 배우를 또 발굴하시는데 그 안목이 장난 아니시잖아요.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에도 보면은 박해일 배우도 나오고 류승범 배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뭔가 정말 좋은 배우를 캐스팅하신 것 같더라고요. 강기영 배우, 우영우 전에 캐스팅하신 거죠? 네네. 가장 보통의 연애, 뭐 엑시트, 뭐 너의 결혼식 이런 데서 이제 코믹한 연기를 맛깔나게 하는 친구더라고요. 근데 성장할 만한 그런 그 구성이 많다고 저는 좀 느꼈고 재호하고 대식이 뭐 둘 다 캐릭터상 유머러스한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재밌는 캐릭터가 한 사람은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이제 강기영이라는 배우가 좀 그런 역할을 조금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배우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던 게 언어를 계속 통역가로 나오니까. 네. 강기영 씨가 뭐 했던 언어가 이제 파슈투어인데 파슈툰 부족이라는 부족에서 쓰는 파슈투어라는 건데 지금 이제 정권을 잡은 그 탈레반족이 사실은 파슈툰족이거든요. 같은 나라지만 두 언어를 쓰기 때문에 뭐 다시는 들을 일도 없는 정말 낯선 언어였는데 통역가이다 보니까 대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거를 진짜 다 외워가지고 진짜 너무 잘 해줘서 네, 그래서 강기영 배우는 정말 좀 영화의 숨구멍 같은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뭐 감독님 예전에 우생순에서도 국유럽 선수들 직접 또 캐스팅해서 찍기도 하셨지만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또 직접 캐스팅을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현지 배우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영화의 후반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이제 탈레반 그 책임자 그분은 사실은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캐스팅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분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연기를 하셨고 나머지 배역들을 이제 전부 다 저희가 요르단에서 찍다 보니까 요르단에서 활동하시는 요르단 배우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들은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가 다르거든요. 요르단 사람들은 아랍어를 쓰거든요. 너무 복잡하네요, 네, 진짜. 아랍어를 쓰고 이 파슈토는 그분들에게도 이제 뭐 강기영 씨가 파슈토 하는 것처럼 비슷한 똑같은 처진 거죠. 못 알아듣. 그것들을 그분들이 다 외워서 또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이중에 고통이 있었는데 사전 준비를 많이 하고 언어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서 하여튼 그분들도 완벽하게 파슈투어를 같이 굉장히 많은 언어 코치들이 현장에 상영을 하셨죠. 근데 틀려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그것만 또 검증하는 친구가 따로 있죠. 뭐 언어에 대한 고증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전 시사 볼 때 다들 그 액션 씬을 너무 재밌게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현빈 배우가 중간에 뭐 차량 추격 씬도 나오고 폭탄도 사실 많이 터지고 뭐. 근데 이게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본격 액션 아닌가요? 그쵸. 예. 제 영화의 액션이라는 거는 뭐 기타 치고 요리하는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막 뭐 사람을 쏘고. 기억나는 혹시 에피소드 없으세요? 요르단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어떤 할리우드 영화 팀이 왔을 때 이제 같이 그쪽에 조인해서 스텝으로 일해준 그런 경험은 많지만 자국 영화가 별로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액션 배우나 그런 기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축적된 게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순박한 액션을 보여주셔서 이제 뭐 그런 저희가 많이 전수해주고 왔죠. 현장에서. 네. 저희가 이제 요르단에 갔던 게 그때가 코로나가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극심할 때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불나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저희가 요르단을 못 갈 뻔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현빈 씨 덕을 엄청 본 게 그 할리스타라서 사랑의 불시착에 그 불타는 인기 때문에 그 요르단 영상위원회를 관장하시는 분이 아마 현빈의 광팬이어서 뭐 힘을 많이 실어주셨다고 하고 또 저희가 그때는 세계에서 방역을 제일 잘한다, 한국이 제일 잘한다라고 막 칭찬 받을 때여가지고 다행히 저희는 또 촬영하면서 걸린 사람 없이 무사하게 잘 살아 돌아갔습니다. 네네. 교섭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 여쭤본 것 같고요. 감독님께서 이제 96년에 장편 데뷔를 하시고 나서 지난 한 26년, 27년, 거의 30년 가까이 정말 다양한 작품을 연출하셨는데 진짜 감독님 엔딩 맛집. 모든 영화에 사실은 마지막 장면을 저 진짜 좋아합니다. 우생순? 리틀 포레스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영화 끝까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우생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자 국가대표 핸드볼팀이 투혼 정신으로 올림픽 결승에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마지막 승부 던지기에서 실축을 하면서 패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실축하는 공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문소리 배우의 얼굴, 실축한 선수의 얼굴과 그리고 그 장내의 분위기를 보여주시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찍으신 걸까요? 우생순 같은 경우도 이제 실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테네에서 우리가 결승에서 져서 은메달을 딴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최대한 이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런 고민의 결과였던 것 같고 다이렉트하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 문소리 씨의 표정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거기에서 이제 더 큰 아쉬움을 통한 어떤 받아들임이라고 해야 되나?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좀 더 효과가 크지 않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그 장면은 실패의 장면이 아니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렇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비록 실투를 했어도 그거는 실패가 아닌 거죠. 네. 그 리틀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감독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으로 꼽았던 게 이제 나중에 혜원이가 돌아와서 지붕을 고치는 장면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혜원이가 뭔가 이렇게 뭐 오래 살 집이 아니니까 뭐 비가 새도 그만뒀을 것 같고 근데 뭐 보통은 젊은 여자친구가 지붕에 올라가는 걸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혜원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서 지붕을 수리하고 뭔가 그 위에 앉아가지고 들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자기 마을을 이렇게 전망하고 이런 것들이 아 혜원이가 앞으로 여기서 좀 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거였어요. 감독님만의 엔딩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비법.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올드한 세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영화에서 엔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이제 관객이 이제 엔드 크레딧이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보는 마지막 커트, 마지막 장면들이 결국은 그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어떤 관객의 정서를 집약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유쾌함이든 슬픔이든 뭔가 무거움이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집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섭에서 그 마지막 대사도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포일러니까 영화관에 가서 확인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이제 인터뷰가 거의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감독님 인터뷰 하러 오기 전에 SNS로 감독님 막 검색해봤어요. 혹시 감독님 직접 검색하시나요? 이름을? 제 이름을? 네. 네, 하죠. 자주 하세요? 영화 개봉 무렵에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임순례 감독님께서 찍은 영화니까 무조건 보러 갈 거야 라는 글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감독님 데뷔하실 때 정말 여성 감독은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렇게 30년을 정말 영화 최전선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독님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고 꼭 보러 가겠다 이런 표현들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또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오실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원래는 조금 잠깐 쉬거나 은퇴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할 만큼 했고 언제적 임술래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좀 뭐 쉬거나 뭐 은퇴하거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 감독님들이 굉장히 좋은 작품 많이 만들고 있고 한국 영화에 굉장히 기대주들이 많은데 그 감독님들이 이제 늘 저한테 은퇴하시면 안 된다고 앞에 계셔 주셔서 앞에서 걸어가 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영화는 뭐 성별을 떠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 같아요. 감독이라는 직업 자체는. 저도 이제 지금 뭐 교섭이 거의 장편으로는 9번째, 10번째 작품인데 또 개봉이라는 거를 겪으면 또 역시 힘들고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좀 힘든 작업인데 제가 영화를 시작했던 때 그 마음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인생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사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애정을 갖게 되고 인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애정을 갖게 되는 것에 내 영화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희 듣동너 분들도 감독님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또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좀 응원의 메시지? 근데 지금 사회는 뭐 자기 일에서만 성과를 내서는 행복한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일상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균형 있는 어떤 행복이 있어야지 좋은 균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네네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주변의 인간관계, 일상 이런 것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뭔가 감독님의 말씀과 감독님의 영화가 하나로 이렇게 포개지네요. 제가 좀 성덕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좀 저도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너무 편하게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교섭이 사실 무거운 영화가 아니에요. 굉장히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고 또 생각할 거리도 많고 또 굉장히 이색적인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풍경도 있고 그러니까 설 연휴 때 가족분들이랑 극장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설 연휴도 있으니까 극장 나들이 하시기 되게 좋은 시기잖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독님 환갑 영상이 그런 영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 문소리 배우님이랑 박혜율 배우님이 환갑 축하 영상을 찍어서 전 국민이 다 환갑이신 걸 알게 되었는데 그 환갑 영상 보시고 어떠셨어요? 아, 그게 원래는 저희가 사실 요즘에 누가 환갑을 합니까? 근데 저희가 그때 만나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 연말에 만나는 거를 못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배우 중에 문소리 씨가 또 굉장히 추진력이 강한 친구라 배우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굉장히 고마운 게 그 배우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저한테 아, 진짜요? 저한테 그 엠빵을 했구나 배우들이. 네, 네. 강제 수금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주도 3박 4일 펜션 이용권을 줘가지고 오 진짜요? 네, 제가 제주도 가서 진짜 3박 4일 동안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쉬다 왔습니다. 아,